우리나라에서 한 해 동안 소비되는 일회용 컵이 무려 260억 개에 달합니다. 우리나라가 1인당 플라스틱 사용량 세계 1위라고 합니다. 플라스틱 쓰레기가 급증하면서 발생되는 다양한 사회적 문제들. 이미 플라스틱 대란은 시작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제 우리가 재활용 자원이라는 관점에서 인식을 했었는데요. 이제 최근에는 환경 파괴 주범이 될 수 있다. 이미 보이지 않는 곳곳에서 손을 쓸 수 없을 정도로 플라스틱 폐기물들이 방치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나와 있는 곳은 자원순환센터입니다. 우리가 사용한 각종 쓰레기들의 집화 장소로 이곳에서 플라스틱 등 재활용이 가능한 것들을 우선적으로 분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곳에서 분리돼서 재사용되는 플라스틱은 얼마나 될까요? 오늘은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플라스틱의 사용 저감에 대해 알아보고 이에 따른 플라스틱 재사용 관련 입법 개정안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분별한 플라스틱 사용에 관한 대책이 시급한 상황인데요. 플라스틱 쓰레기, 이대로 괜찮은 걸까요? 최근 1인 가구 증가와 배달 문화 확산으로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이 급증하고 있는데요. 각 시도별로 자원순환센터가 운영되고 있지만 버려지는 쓰레기 양에 비해 처리 시설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전체 들어오는 양 중에 플라스틱은 어느 정도나 될까요? 우리가 재활용품으로 들어오는 쓰레기가 일평균 약 80톤. 그 중에서 분리 재활용률이 한 55% 나옵니다. 우리나라 플라스틱 쓰레기 발생량은 연간 약 1,000만 톤으로 믿겨지지 않는 수치를 이미 넘은 상태입니다. 얼마 전 우리나라는 폐플라스틱 불법 유출로 논란의 중심에 서기도 했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자원순환센터에서 나오는 폐플라스틱만 보더라도 그 양이 어마어마한데요. 이와 관련된 대책이 시급해 보입니다. 그 거북이 코 속에서 그 플라스틱을 빼내는 영상을 봤어요. 그래서 그걸 보고 너무 그 바다 그 플라스틱 쓰레기가 너무 심각하구나라는 걸 느꼈거든요. 저는 환경을 생각해서 분리수거 되게 열심히 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플라스틱도 되게 씻어서 버리고 그러는데 뉴스를 봤더니 쓰레기가 산처럼 이렇게 쌓여있는 모습을 봤어요. 근데 나중에 우리 후손들이 살 수 있는 땅이 쓰레기로 뒤덮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걱정이 많이 됩니다. 1인당 연간 사용하는 플라스틱 사용량은 무려 132.7kg. 플라스틱 소비량이 지속적으로 늘면서 플라스틱 폐기물 발생량은 2017년 기준 연간 790만 톤으로 5년간 30%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적정 처리되지 못한 플라스틱 쓰레기가 이제 가연성 쓰레기로 해서 불법 투기가 되어 왔습니다. 최근에 환경부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약 31만 톤의 이제 불법 쓰레기 중에서 85% 정도가 이 플라스틱을 포함한 가연성 쓰레기로 밝혀졌고요.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예전에 플라스틱 쓰레기 하면 재활용 자원이라고 우선적으로 인식을 했었는데 최근에는 이제 이게 제대로 관리되지 못하면 환경 파괴 주범이 될 수 있다. 이런 면에서 이제 관점이 좀 바뀌게 되었습니다. 해마다 플라스틱 쓰레기 발생량은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처리시설 용량은 굉장히 부족한 상황입니다. 플라스틱 쓰레기가 점점 갈 곳이 없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물질 재활용되는 비율은 30% 정도에 불과하고요. 나머지는 태울 수밖에 없는데 태울 수 있는 소각시설 등은 주민 민원 때문에 설치가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플라스틱 쓰레기 대란 위기 구조가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나라는 세분화된 통계 시스템이 미비해 민간에서 처리되는 플라스틱에 대해서는 정확한 집계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재활용할 수 있는 자원이 쓰레기로 버려지는 탓에 전국의 소각장과 매립지는 늘 용량 한계치에 가깝게 완전 가동되면서 수명 단축과 추가 시설 확충을 걱정해야 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플라스틱 사용 저감을 위해 지난해 환경부는 커피 전문점, 패스트푸드점과 자율협약을 맺고 매장 내 일회용 컵 규제에 나섰는데요. 1년이 지난 지금은 어떨까요? 규제를 벗어난 곳에서는 일회용품 플라스틱이 여전히 넘쳐나고 있었습니다. 테이크아웃 때는 일회용 컵에
사용량을 줄이고 테이크아웃된 일회용 컵을 회수해서 재활용을 잘하기 위해서는 보증금 제도가 반드시 도입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컵 보증금 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 지금 몇 년째 국회에서 논의조차 제대로 되지 못하고 잠자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면 플라스틱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번거로움을 감당하면서까지 플라스틱 재사용을 실천하고 있는 한 시민을 만나봤습니다. 자연스럽게 많은 곳에서 플라스틱을 재사용하고 있었는데요. 또한 폐비닐을 재사용하는 모습에서 플라스틱 사용 저감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장 보시는 거 보니까 플라스틱 용기를 이렇게 재사용하시더라고요. 왜 플라스틱 용기를 재사용하시는 건가요? 일회용품 자체가 좀 편리함 때문에 사용을 하는 건데, 편리함은 시간은 좀 작고 그 다음에 나오는 쓰레기가 이렇게 다시 한번 돌아갈 때 좀 너무 긴 시간이 들고, 저도 쓰레기를 처리하는 시간이 굉장히 소모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일회용 용품은 사용을 자제하고 있습니다. 플라스틱 재사용이야말로 플라스틱 쓰레기를 줄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런 작은 실천이 플라스틱 쓰레기를 줄일 수 있는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일회용품에 대한 사용이 많아지면서 플라스틱 사용이 무분별해지게 많아지는 것 같아요. 이는 사회 문제나 환경 문제로까지 이어지는데, 이와 관련된 좋은 방안이 마련되어서 플라스틱 저사용이나 재사용에 대한 효율을 높였으면 좋겠습니다. 지난해 12월 더불어민주당 유승희 의원은 플라스틱 재사용에 대한 많은 허점들을 개선하고 플라스틱 재사용률을 높일 수 있도록 빈병과 같이 반복 사용이 가능한 캔이나 플라스틱류에 보증금 제도를 확대 도입하자는 내용의 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소주병이라든지 맥주병이라든지 이 병에 대해서만 보증금 제도를 도입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플라스틱이나 이런 캔 같은 경우에도 보증금 제도를 도입을 하자. 그래서 외국 같은 경우에 특히 이거는 유럽이나 덴마크나 독일 이런 경우에 빈 용기를 회수용 자판기에다 넣으면은 거기서 0.25유로가 이렇게 적립이 된다는 거예요. 이미 많은 유럽의 국가에서는 빈병, 캔, 플라스틱 등의 보증금 제도를 도입하여 재사용률을 높이고 있고 플라스틱 사용 저감, 재사용에 대한 다음 단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삶에서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플라스틱. 어떻게 쓰고 어떻게 버리고 어떻게 재사용하는지에 따라 재앙이 될 수도 혹은 축복이 될 수도 있습니다. 현실에 맞는 플라스틱 재사용에 관한 구체적인 법이 하루빨리 개선되어서 국민 모두가 거부감 없이 플라스틱을 사용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기대합니다. 플라스틱 재사용 활성화로 대한민국 미래의 자산 가치를 높일 수 있길 바라봅니다.